안녕하세요. 아하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서 한 6% 뛰고 있는 인텔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짧게 공부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금방 인텔에 대한 어떤 그 호재가 하나 떴는데 미국 대통령이 바로 행정부에서 인텔의 기업에 지분을 좀 사들이려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 왜 미국 대통령이 특정 기업의 지분을 직접 사들이려는 걸까요? 또 단순한 기업 문제일까 아니면 국가 전략의 문제일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지금 경쟁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죠. 이 상태에서 반도체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경제 패권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이 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미국은 왜 세계 최강국이죠. 최강대국인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생산에서는 해외 기업에 의존하고 있냐는 거예요. 사실 미국은 오랫동안 반도체 설계와 연구 개발에서는 앞서 있었어요. 그런데 엔비디아, AMD, 퀄컴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인 한데 설계와 생산은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설계는 두뇌 역할이고 생산은 공장을 짓고 수천억 달러를 투자해야 가능한 영역이죠. 현재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절반 이상은 대만의 TSMC가 맡고 있습니다. 많은 가족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TSMC는 세계에서 가장 미세한 공정을 구현하는 기업으로 사실상 세계 스마트폰, 컴퓨터, AI 서버의 심장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자이지만 미국 본토에는 이런 초격차 제조기업이 없어요. 여기서 트럼프 행정부가 꺼낸 카드가 바로 인텔입니다. 인텔은 과거 CPU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한 기업이었고 지금도 미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제조사예요. 비록 최근 AI 칩 분야에서는 엔비디아에 크게 밀렸지만 그래도 미국 안에서 직접 칩을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인텔이라는 거죠. 따라서 인텔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 마지막 남은 제조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 지분 인수 검토라는 초강수를 꺼낸 이유는 민간 기업의 위기를 단순히 기업 문제로 보지 않고 국가 전략 차원에서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죠. 여기서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 바로 정부가 특정 기업의 주식을 직접 사들인다는 거예요. 보통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정부가 기업의 지분을 직접 매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대부분 보조금이라든가 세금 감면 또 규제 완화 같은 좀 간접 지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약간 달라요. 중국이 반도체 자립을 위해 수십조 원씩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고 대만은 정부와 기업이 사실상 공동 전략으로 TSMC를 키우고 있죠. 유럽도 반도체법을 통해서 인텔 같은 기업 유치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미국도 단순 보조금이 아니라 직접 지분을 가져와서 경영에도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전략으로 나서는 거죠. 결국 이 문제는 단순히 인텔의 주가나 경영지 문제를 넘어서요. 트럼프 행정부의 지분 인수 검토는 미국이 더 이상 반도체 제조를 해외에 맡길 수 없다는 약간 어떤 절박함이 있는 거고 동시에 반도체는 민간 기업의 상품이 아니라 국가 안보 자산이라는 강력한 하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일이 미국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와 정치 질서 전체에 큰 파장을 어느 정도는 미칠 수 있어요. 자, 인텔이 한번 이렇게 크게 굉장히 좀 회사가 안 좋았었죠. 지금도 약간 탈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한때 CPU의 재앙이었던 인텔이 왜 이렇게 어려움에 빠졌냐면, 지금 또 어떻게 또 살아나려고 하냐면,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PC용 CPU 시장에서 인텔은 절대 강자였습니다. 인텔 인사이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릴 때 이런 광고 문구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사람들이 컴퓨터를 살 때 가장 먼저 확인했던 게 바로 CPU가 인텔이냐 아니냐 이렇게 했을 정도예요. 네, 하지만 이제 그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또 AI 시대가 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애플, 삼성, 퀄컴 같은 기업이 모바일 칩 시장을 장악을 했고 인텔은 모바일 전환에 좀 실패했어요. 여기에 막 7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 개발이 계속 지연되면서 TSMC, 삼성전자 같은 경쟁사에게 기술 격차까지 벌어졌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이제 AI 시대에 좀 발맞추지 못한 거죠. 설상가상으로 이제 AI 붐이 본격화되자 인텔은 또 한 번 뒤처졌습니다. AI 학습에 최적화된 GPU 분야에서 엔비디아가 독주했고 AMD도 빠르게 추격을 했어요. 반면 인텔은 여전히 CPU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에 의존하다 보니까 새로운 흐름에 잘 올라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인텔의 시가총액을 1000억 달러 안팎으로 만들었고 엔비디아의 시총은 거의 2조 달러 이상을 만들었습니다. 숫자만 봐도 시장이 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는 거죠. 즉 인텔은 과거의 영광 약간 머물렀던 경향이 있고 미래 먹거리에선 뒤처졌다는 좀 냉정한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맞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인텔이 미국 오하이오 주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바이든 행정부도 미국 반도체 붕의 상징이라면서 칩서포 보조금을 약속을 했죠. 하지만 현실이 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공사 일정이 수년간 지연이 됐고 비용이 증가하게 됐고 기술 개발 속도가 늦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인텔은 의회와 정부로부터 말만 크고 실행은 없는 회사라는 비판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텔이 이제 점점 구조조정을 통한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이런 걸 탈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가만히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을 했고 비용 절감과 조직 개편에 나섰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직원 감축이 있었죠. 2023년부터 수차례 인력 감축을 발표했고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 시도가 있었어요. 또 비핵심 사업을 매각을 합니다. 메모리 사업, 낸드 플래시 등을 과감히 정리하고 핵심 CPU와 파운드리, 대규모 위탁 생산이죠. 요 사업에 집중을 하게 돼요. 또 지금 좀 늦었지만 AI와 GPU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뒤늦게 AI 전용 칩, 그리고 GPU 시장에 진출하려 하고 있죠. 가우디라는 좀 AI 칩 요 브랜드도 지금 새롭게 키우고 있습니다. 공정 개발도 재정비하고 있는데 이 지연됐던 차세대 공정 로드맵을 다시 정리하고 2025년까지 TSMC와 격차를 줄이겠다는 목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남은 문제와 숙제들이 산적하는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을 해요. 구조조정이 단기적 숨통을 트여줄 뿐이지 장기적 생존은 결국 기술력 회복에 달려있다. 즉 인텔이 살아나려면 단순히 인원 줄이고 뭐 돈 아끼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AI 시대에 맞는 칩 설계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고 생산 공정의 안정성과 신뢰 회복, 그리고 파트너 기업들과의 생태계 강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달성해야 된다는 조언들이 나오는 거죠. 자, 요약하면 인텔은 PC 시대의 영광에서 AI 시대의 후발주자로 전략을 했고 오하이오 공장 지원과 기술력 저하로 신뢰를 잃었어요. 현재는 구조조정과 AI 칩 개발 투자로 이거를 탈피하려고 시도 중이고, 따라서 지금 인텔의 모습은 과거의 재앙이지만 다시 한번 부활할 기회를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발버둥치는 그런 회사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미국 정부가 왜 굳이 이 기업 주식을 직접 사들이라는 거죠? 사실 보조금을 준다거나 세금 감면 같은 간접적인 방법들이 많거든요. 이건 굉장히 흔치 않은 선택인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다시피 자유시장 경제를 표방을 해요. 정부가 특정 기업의 경영에 직접 개입하는 일은 거의 없죠. 보통은 이제 보조금, 세금 혜택, 규제 하나 같은 간접적 방식을 택하게 되는데 이번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부가 인텔 주식을 직접 사들여 10% 지분을 확보한다. 만약 이 계획이 실행된다면 미국 정부는 인텔의 최대 주주 중 하나가 됩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지원이 아니라 사실상 전략적 공동 소유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왜 10%인가 하면 현재 인텔의 시가총액이 약 1000억 달러 수준이에요. 그럼 10% 지분이면 약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원이 넘는 규모죠. 이 정도면 단순 투자라기보다는 국가가 전략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미가 아주 강한 거예요. 10%라는 숫자가 우연이 아니죠. 5% 정도면 영향력이 제한적인데 10% 정도의 영향이 강하고 20% 이상이면 이제 국유화 논란이 생겨요. 그래서 10%는 안정적 경영 참여와 시장 부담 최소한 사이에서 전환 균형점이라는 거죠. 즉 시장에 너무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필요할 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절묘한 지분을 바로 10%로 잡은 겁니다. 이 배경에는 또 세오의 논란과 신뢰 얘기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선 배경에는 인텔 세오 논란이 있었는데 신임 세오 리프탄이 과거 중국 군사 관련 기업에 투자한 이력이 드러나면서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사임하라고 압박을 가한 적이 있어요. 우린 정치 채널 아니에요. 경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미국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기업의 세오가 중국과 연결된 이력이 있다는 게 약간 정책 리스크가 되죠. 그래서 따라서 단순히 보조금 지원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예 정부가 지분을 가져와서 전체적으로 경영과의 발언을 갖자는 강경한 방향으로 간 겁니다. 또 칩스법과도 연결이 돼 있죠. 2022년에 제정된 칩스 앤 사이언스법, 이게 원래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기업한테 부조금을 주는 정책인데 인텔이 이 법의 최대 수혜자였어요. 바이든 행정부 때만 해도 인텔은 약 80억 달러의 지원 대상으로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 지원금을 그냥 보조금으로 주지 않고 보조금을 지분으로 바꾸자고 제안을 한 거죠. 즉 세금이 단순히 공짜 돈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국민 세금이 꼭 지분이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국민 세금을 보호하면서 기업을 지원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지분 전환입니다. 여긴 약간은 좀 여러 가지 미국만의 정치적 계산과 전략이 짜여져 있어요. 정책이라는 게 아니라 경제 얘기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위한 제조업 부흥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왔죠. 만약 정부가 인텔의 주주로 참여해 반도체 제조를 강화하면 이는 국민들에게 미국 일자리를 되찾았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 들어 많은 기술 기업들이 또 트럼프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미국 내 투자를 또 확대하고 있어요. 애플이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하죠. 따라서 이번 인텔 건은 단순 산업 정책을 넘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민간 기업을 직접 통제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자, 시장 반응이 좀 엇갈리죠. 좀 긍정적 시각은 정부가 최대 주주가 되면 인텔이 망할 일은 없겠구나, 이런 좀 안전판 확보가 있고, 좀 부정적 시각은 정부가 경영에 개입하면 민간 기업의 혁신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좀 우려감도 있어요. 특히 반도체 업계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 중요한 회사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또 어떻게 정부가 너무 깊게 개입하면 좀 글로벌 파트너십, 특히 아시아 고객사 같은 데서 좀 위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 인수를 검토 중인 거고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에요. 자, 보조금을 지분으로 전환해서 국민세금 보호 플러스 경영 영향력 확보라는 게 있고 또 세우 논란은 이제 정치적 계산이 맞물리면서 좀 강경한 선택을 하고 오히려 이제 회담을 한 이후에 오히려 인텔 세우를 또 좋게 보는 다시 한번 새롭게 보는 상황이 생기셨습니다. 시장은 안전판대 혁신처예로 약간 엇갈린 반응을 좀 이렇게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가 이제 그 소프트뱅크가 여기에 투자를 했거든요. 잘 아시죠? 손정 회장이.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을 인수를 검토하는 와중에 왜 하필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동시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냐는 거죠. 소프트뱅크가 어느 회사인지 잘 아시죠? 그죠? 일본의 대표적 투자 기업으로 손정 회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단순히 뭐 이렇게 통신사나 이런 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기술 투자자 중 하나죠. ARM, 우버, 워크, 알리바바는 굵직한 기업에 초기부터 투자를 해왔고 때로는 과감한 투자로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즉 소프트뱅크가 특정 기업에 돈을 넣는다는 건 그 회사가 미래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판단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또 그런 신호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자, 투자 조건이 있는데 이번에 소프트뱅크가 인텔 보통주를 주당 23달러에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총 규모는 약 20억 달러고 우리 돈으로 2조 7천억에 달하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인텔이 최근 주가 부진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죠. 즉 지금은 기업 가치가 굉장히 저평가됐다고 보는 게 맞고 여기서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바닥에 들어가서 베팅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왜 가끔 이제 그 방송하거나 주식 얘기를 할 때 월봉 바닥에 있는 종목을 잘 보고 있으라고 하거든요. 월봉의 바닥에 있다는 얘기는 그 회사가 물론 굉장히 안 좋다는 것도 맞아요. 맞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가진 가치에 비해서 떨어져도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본연의 가치를 찾아갈 때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소프트뱅크가 바로 이런 면을 노리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필 또 타이밍이 지금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금방 알려드린 미국 정부가 개입한다는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요.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을 직접 지원하겠다고 난 상황에서 인텔이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을 한 거고 즉 정치적 안전판이 확보된 상태라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면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거죠. 또 AI 반도체 시대가 돌아오면서 인텔이 현재 AI 시장에 뒤졌지만 만약 정부 지원과 자금 유입으로 R&D 투자가 늘어나면 다시 한번 AI 경쟁에 뛰어들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소프트뱅크는 그 가능성에 베팅한 거기도 해요. 또 글로벌 반도체 전략도 있죠. 소프트뱅크는 이미 ARM을 통해서 반도체 설계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인텔 투자까지 더해진다면 설계 플러스 제조, 설계는 ARM, 제조는 인텔이라는 연결고리를 잘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 단기 효과도 좀 있죠. 인텔 입장에서는 이번에 20억 달러 투자가 단기적으로 재정 안정성을 굉장히 높여주게 돼요. 최근 몇 년간 구조 조정과 비용 절감으로 버티고 있었지만 여전히 지금 압박이 커졌거든요. 그런데 소프트뱅크의 투자로 당장 공장 건설과 R&D 프로젝트 자금의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또 장기 효과적으로 생태계 확장이 있는데 소프트뱅크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글로벌 기술 생태계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돼요. 만약 ARM과 인텔과 협력이 본격화된다면 인텔은 단순한 제조기업을 넘어서 설계, 제조, 유통 연결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실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은 전문가들의 좀 한계점도 지적을 해요. 소프트뱅크의 투자가 인텔에게 단기적으로 자금줄은 되겠는데 결국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인텔의 기술력 회복에 달려있다는 얘기를 하죠. 투자금이 약간의 시간벌이에 불과할 수 있으니 좀 중요한 건 인텔의 기술력이죠. 즉 AI 칩 분야에서 엔비디아를 따라잡을 수 있느냐, PC와 서버 시장의 기존 위치를 지켜낼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만약 인텔이 근본적인 혁신 없이 돈으로만 버틴다면 소프트뱅크의 투자 효과도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요약하면 소프트뱅크는 인텔에 2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정도 얘기를 했고 미국 정부의 계획과 맞물리며 인텔 살리기의 동맹을 형성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자금난 해소가 이루어졌고 장기적으로는 AI 반도체의 경쟁 복귀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성패는 인텔의 기술 혁신에 달려있게 됩니다. 자, 우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공부한 내용을 영상을 만들어 올려놨는데 혹시 제 개인적인 의견도 들어가 있고 제 자료가 약간 틀릴 수도 있으니까 또 개인적으로 항상 인텔에 관심 있으면 스스로 공부하시고 제 내용 중에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이런 게 있다면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으니까 혹시나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공부한 부분이 다 맞진 않으니까 그 부분 좀 양해 바랍니다. 오늘 좋은 하루 좋은 오후 보내세요. 고맙습니다.